아마 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소추 측도 잘 매끄럽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예. 언론 보도는 있죠. 진술이 적히거나 증거물이 아니고 어떤 그 보도, 그러니까 네. 언론사의 주장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. 그렇잖아요. 그죠? 네네. 그 안에 사실 팩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언론사에 이렇게 우리는 추정한다. 어떤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. 이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재판에서 참고 자료라고 냅니다. 네. 증거로 내는 게 아니고. 우리 재판에서 증거와 참고 자료는 현격한 차이입니다. 예. 참고 자료는 그냥 재판관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고 증거는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.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다 그걸 배척할 때는 배척하는 이유를 써주게 돼 있거든요. 이 때문에 제가 소추 측에서 이 언론 자료를 낸 거는 참고 자료를 하면 충분합니다.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관들 다 읽어보게 돼 있거든요. 이 때문에 증거로 냈는데 한편 이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. 변호인이 아니고 이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네. 예. 이야기하는 거는요.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언론 그 보도에 쓰인 뭐 취재 대상자의 진술이라든가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 말이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할 때 증거를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. 우리가 동의 안 했다. 예. 그렇잖아요. 거기에 취재 대상에 대해서 네네.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지만 또 아까 좀 전에 제가 왜 변호인에서 대리인으로 말을 갑자기 예. 바꿨냐.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피고인에 대한 조력자고 네네. 지금 이 탄핵 재판은 있죠. 그 강일원 재판관도 이야기했습니다. 그 아닌 건 아닌 걸 이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인 그렇죠. 쪽, 대통령 측에서 예. 형사 재판은 모든 입증이 소추하는 측에 있습니다. 검사가 다 해야 되는데 이 탄핵 절차는 다르다는 거죠. 이 때문에 이걸 지금 그 재판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형사 절차에서 그 직접 적용되는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채택한 것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. 지금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형사 절차가 준용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동의 안 했으니까 증거를 못 쓴다. 네.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. 네. 대통령이 만약 직접 대응을 한다면 뭐 시기나 내용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눴잖아요. 예. 증거상으로 지금 그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뭐 정황 증거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국민들 여론에 호소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제가 볼 땐 그만큼 지금 궁지에 몰리고 다급해졌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다. 네.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증거와 증거 사이에 그 증거를 엮어줄 만한 사람은 결국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한번 나서게 되면 네. 그것들을 뭔가 메워주고 뭔가 자기네들의 허점을 좀 공백을 메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한편 있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측은 이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한번 움직였더니 뭐 박사모라든가 또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인파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그쪽에다가 이제 자극할 만한 뭔가의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게 예.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. 제 예. 생각에도 지금 이 탄핵 재판이 지금 상태대로 그 특검이 지금 상태대로 네. 계속되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고 법률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응하는 건 있죠.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본인의 주장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. 그게 뭐 세뇌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부인해봤자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. 또 탄핵 재판에서 그게 뭐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고 그건 대통령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을 갖다가 등에 업고자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절이잖아요. 네. 근데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서게 된다면 이제 설 즈음해서 뭔가 간담회 양식이 됐든 뭐 방식은 자유롭겠습니다만 네.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95%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아, 네. 왜냐하면 1월 1일 또 이런 거 해보니까 좋습니다. 우리 한 번 더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또 같이 청와대에 있던 식구들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그게 옳지 않았다. 또 여론도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태극기 숫자가 크게 늘었단 말입니다. 그리고 4%의 지지율에서 일단은 그게 바로 지지로 연결되는지 어떤지 몰라도 탄핵 반대 숫자가 지금 15%까지 됐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니 뭐 크게 잃을 거 없으니까
여기보다 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여론에 호소한다는 식으로 간담회식이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설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는 이제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으로 갖고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. 실제로 설 전후를 해서요. 이 대선 후보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 점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.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탄핵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탄핵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대선을 벌써 할 이렇게 과정을 내놓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을 하려 그런다. 예. 조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보수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쾌해질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선을 이대로 하게 되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중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또 좀 문제가 있다. 이런 논리들을 정리해 가고 있을 겁니다.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제 이 박통이 잘못한 것은 맞다. 이거는 이제 또 부인은 못해요. 지금 그것까지 부인하면 너무 논리가 엉망이 되니까. 네. 박통도 잘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문재인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. 이제 이렇게 몰아가면 여기서 3단 논법에서 성립하는 것이 논리보다는 감정이 되는 거죠. 네.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박통이 탄핵 되는 것보다는 탄핵이 안 되든지 탄핵을 갖다 쉽게 판결하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서 보수 진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낫다. 이렇게 되는 부분을 생각을 지금 벌써 해놓고 있을 겁니다. 네. 그렇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을 거고요. 조금 더 뛰면 20%를 설전으로 해서 넘어가고 반대가. 그다음에 어느 시점 대선이 임박해져 가면 뭐 30%가 넘는다. 그러면 탄핵 재판관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 이런 기대고 설사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모함을 받아서 이 정치적 야욕에 집권을 하고 싶은 야권의 입장에 촛불을 선동당해서 이렇게 전부 피해를 봤다가는 네. 순교자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차후에 살아나는 국면을 도모하려겠죠. 네, 알겠습니다.